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 제품 안정과의 김지훈 상무관입니다. 오늘 주제는 일반 마스크 및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과 관련된 설명이 주요 내용인데요. 그에 앞서서 저희 소관법령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그 생활용품 안전관리 저희 제도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 그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과 관련하여 그 표시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오늘 주제인 이 방한용 마스크나 섬유 제품이 저희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제품, 그리고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 제품, 이런 제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제도에 대한 비교 설명, 이런 내용들 위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저희 발표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전반적인 생활용품 안전관리 저희 체계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그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의 그 표시사항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이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 개정 내용에 대해서 개정 취지와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사업자분들이 대부분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제품인 일반용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안전기준 준수 대상 제품인 섬유 제품, 이런 제품들 아마 취급하시는 사업자분들이실 텐데요. 그 두 가지 제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런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안전관리제도의 개요입니다. 저희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에서는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지정을 해서 그 상대적인 제품의 유해도에 따라 제품의 유해도에 따라 그 안전관리 단계를 구분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용품 같은 경우는 안전인증부터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까지 3개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안전인증부터 안전기준 준수 대상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안전인증 대상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상대적으로 유해도가 가장 높은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인증기관을 저희가 통해서 제품 시험과 공장 심사를 거치시고, 그래서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 인증을 받으셔서 그 KC 마크와 인증번호 등을 제품에 함께 이제 표시하신 후에 이제 판매하실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화재의 위험이 있는 가스라이터라든지 아니면 폭발의 위험이 있는 압력밥솥 같은 그런 제품들, 일부 한 5개 정도 제품이 현재 안전인증 대상 제품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유해도가 조금 낮은 안전확인 대상 제품입니다. 안전확인 대상 제품 같은 경우는 지정된 시험기관을 통해서 제품 시험을 받지만 안전인증과 달리 공장 심사는 받지 않고요. 그래서 제품 시험 후에 인증기관 신고를 통해서 판매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KC 마크와 안전하게 신고 번호를 제품에 표시하셔서 판매하여 하는 제품입니다. 안전확인 대상 제품의 대표적인 예로는 구조적 특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행 중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라든지 아니면 이륜 자전거, 이런 제품들이 주로 안전확인 대상 제품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과는 달리 반드시 지정된 인증기관을 통해서 절차를 거치실 필요는 없고요. 직접 시험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에게 의뢰를 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자유로운 방법으로 이제 제품 시험을 진행을 하신 후에 이제 KC 마크를 제품에 붙여서 판매하실 수 있는 제품이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제품입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으로 관리되는 제품에는 좀 이제 피부에 밀접하게 부착해서 사용돼서 유해물질의 관리가 필요한 제품, 예를 들면은 저희 가속 눈썹이라든지 쌍꺼풀용 테이프, 이런 제품들이 기존에 관리가 되고 있었고요. 일반용 마스크도 저희 얼굴에 밀접하게 부착해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제품에 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의 경우는 상대적 이해도가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부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을 공고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의무는 저희가 부과하지 않고요. 이제 사업자께서 제조업자, 수입업자께서 그런 자율적인 방법으로 안전관리를 하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품 시험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은 페이스마크를 부착하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섬유 제품이나 가죽 제품 같은 이런 의류 제품 그리고 이제 금속장 신구 같은 제품들이 현재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용품은 크게 이렇게 4가지 체계 하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중에 사업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있었던 저희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이제 11월 22일인데요. 저희 산업통상자원부령 437호로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문은 저희 전기생활용품법 시행규칙 별표 9에 이제 각 제품의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 요령을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 표시 방법을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한 내용은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은 페이시 마크 도안이 없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만 그 표시 요령에 따라 표시한다라고 이렇게 문구를 수정을 했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은 원래 페이시 마크를 부착하지가 않는 제품인데 이번에 왜 이렇게 문구를 바꾸게 되었는지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정 전에는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하라고 그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규정했던 그 취지는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은 당연히 페이스마크 또한 표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페이스마크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이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 페이스마크를 붙이라 마라 하는 자세한 이런 내용이 없다 보니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고 실수로 제품에 페이스마크를 부착하신다든지 또 그로 인해서 소비자분들이 이게 마치 인증을 받은 제품인 거로 오해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부분은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는 페이스마크를 표시하지 않고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만 표시한다라고 문구를 명확하게 저희가 표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자분들께서 페이스마크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게 문구를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페이스마크의 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시하시게 되면은 표시 방법과 관련해서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실 경우에 개선명령 행정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페이스마크를 표시하지 않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마크를 표시하시게 되면 개선명령 처분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개선명령이 어떤 행정처분인지 말씀드리면 개선명령은 기존에 팔고 있던 제품을 회수하거나 리콜하거나 그런 처분을 내리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판매하실 제품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셔서 올바르게 표시하셔서 판매하십시오라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안내하는 그런 수준의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분들께서는 사실 크게 바뀌신 건 없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는 페이스마크를 표시하지 않으시면 특별하게 문제가 되시거나 그럴 부분은 없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참고사항으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과 안전기준 준수 이 제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이제 마스크와 이 섬유 제품이 이제 공급자 적합성 확인과 안전기준 준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비교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급자 적합성 확인 같은 경우는 그 제도의 취지는 제품 시험을 통해
그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을 할 때 다만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처럼 꼭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하지는 않고 업계에서 자체 시험도 할 수 있고 수입 제품의 같은 경우에는 해외 원 제조업자가 만약에 시험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업계에 좀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가 공급자 적합성 확인입니다. 또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제품 같은 경우는 직접 시험도 가능하시고요. 직접 시험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다른 시험기관 또는 제3자에게 의하셔서 시험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품 시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험 성적서를 5년간 보관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성적서 보관과 함께 제품에는 KC 마크와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성을 함께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반면에 안전기준 준수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보다 더 규제를 완화한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험과 관련해서 또는 인증과 관련해서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제조 수입업자께서는 말 그대로 진짜 자율적인 방법으로 그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만 관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험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 성적서 보관의 의무도 없습니다. 그 표시사항도 특별하게 이거는 인증 모듈이나 이런 걸 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KC 마크는 표시하지 않고요. 다만 개별 안전기준 부족수에서 정한 표시사항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저희 전환법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도 개요와 최근에 있었던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크게 사업자분들께 부담이 되는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시행규칙 개정 내용도 기존의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상용용품에 페이스마크를 표시하지 않는 그 내용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준수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하실 경우는 다른 세션 다 끝난 후에 Q&A 시간에 문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 관련된 설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